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우어스 대표팀입니다. 공림, 미세먼지로 채워진 공간을 숲으로 비우다에 대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숲은 미세먼지를 정화해주는 공간이자 청정한 공기를 호흡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숲은 점점 사라지고 미세먼지로 인한 재난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의 컨셉은 재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미세먼지로 채워진 도심 속에 공림이라는 숲을 심고 넓혀가보고자 합니다. 숲을 넓히기 위해 먼저 육각형의 프레임을 기반으로 숲을 형상화한 파빌리온을 디자인했습니다. 그리고 공림이라는 숲의 미세먼지 정화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레이어들을 겹쳐 접촉 면적을 최대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저희 파빌리온은 하나의 유닛이 되어 도심 속을 채워나가게 됩니다. 도심 속에서 곳곳의 장소와 유형에 맞게 변형되며 그러한 공간들이 모여 도심 속 공림을 형성하게 됩니다. 버스 정류장 모듈, 광장 모듈, 쉼터의 모듈 등 다양한 유닛의 결합 및 변형은 도심 속 공림이라는 숲 안에서 사람들이 깨끗한 공기로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저희는 공림이라는 새로운 숲의 유형을 제안합니다. 공림으로 미세먼지라는 재난을 대응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다음으로 공림의 기본 유닛이 되는 모습이자 저희 파빌리온의 렌더 사진입니다. 저희는 이번 건국대학교 내에서의 시공은 본교 학생들이 미세먼지라는 재난으로부터 보호받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쉘터 형식의 모듈을 도입, 시공할 예정입니다. 이후 연계 전시로 노들섬에 시공을 하게 된다면 노들섬에 맞는 모듈의 형식을 채택, 시공할 예정입니다.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광촉매 도료는 공림의 미세먼지 정화 효과를 위해 선정하였습니다. 빛을 받으면 촉매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로서 유기화합물인 공기 중 미세먼지를 산화 분해시켜 물과 탄산가스로 변화시켜 살균합니다. 이러한 광촉매 도료는 저희 파빌리온의 천과 프레임에 부착하며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비계 파이프와 연결 소켓은 파빌리온의 구조적 안정성과 하나의 유닛으로서 모듈로의 변형이 용이하도록 선정하였습니다. 천은 겹침으로써 접촉 면적을 넓히고 흩날림으로써 숲의 모습을 더욱 직관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해 선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육각형 구조체는 같은 공간 안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가장 높고 공간을 빈틈없이 가장 많이 채울 수 있어 형성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구조적 안정 효과를 기대합니다. 면적 및 재료 효율성과 구조적 안정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유닛으로 작용함에 따라 다양한 모듈형 방식으로 변화해 나갈 수 있습니다. 시공 방식으로는 먼저 천과 고정봉을 수직 방향으로 결합하여 상부를 시공하고 하부에는 육각형 모듈을 만들어 대지에 설치하고 구조적 안정성을 위해 수평 부재를 추가했습니다. 상부와 하부 그리고 프레임들의 결합은 연결 부재를 통해 시공하며 파이프와 천은 천을 철사를 끼운 후 재봉하여 케이블 타이로 파이프와 연결시킵니다. 광촉매 도료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논문 스터디를 통해 확인했으며 시공 방법 및 레이어들의 숲 형상화를 확인하기 위해 스터디한 모습입니다.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새로운 유형의 숲 공림. 미세먼지라는 재난 속에서 공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깨끗한 공기를 마음껏 호흡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건국대학교의 발표 영상이었습니다. 역시 튜터님께서는 자유롭게 크리틱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객관적으로 이제 보면은 이 건국대학교 안이 어쨌든 지난 1차 디자인 회의 이후로는 제일 많이 발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실은 그때 제가 너무 많은 요소를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뭔가 너무
큐브의 형태도 너무 단순하고 이런 얘기들을 좀 했었는데, 뭐 그게 그리고 좀 너무 축소된 어떤 파빌리온으로서만 보여지는 것 같아서. 근데 뭐 지금 인트로부터 오늘 지금 이 발표를 보면은 인트로부터 해서 진짜 이 재난 상황에 대한 어떤 우리한테 위기의식을 딱 불러일으켜주고, 초반부에 어떤 컨셉과 뭔가 그런 전달하는 언어들과 설명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휘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그 도시에 딱 적용되는 모습까지, 예, 한번 그 장면 볼까요? 아니, 한 1분 33초였던 것 같은데, 예, 그 정도? 예. 그러니까 이런 장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냥 딱 이런 그림 하나면은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가 있게끔 해주는 거죠. 뭐 이런 장면들이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더. 그러니까 지난 안보다는. 근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2분에서부터 보면 메인 렌더랑 메인 뭐 파빌리온 렌더 동영상을 보면은 너무 클리어하지 않아요, 세상이? 여기서 저는 미세먼지를 사실은 좀 못 느끼겠어요. 이게 과연 미세먼지의 상황 속에 들어가 있는 파빌리온이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 메인 렌더나 동영상에서는 그렇게 느껴지진 않는 거죠. 그 전에 보여줬었던 어떤 굉장히 몰입감을 확 여기서 깨트려 주는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 어쨌든 뭐 그런 건 이제 차차 해결하면 되니까 뭐 전국 대학생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뭐 안 많이 디벨롭 되고 되게 좋고요. 저는 여전히 좀 걱정되는 바는 저 패브릭을 재료로 사용하는 거. 그 부분은 어떠세요? 지난번에 사실 원래 마스크 필터로 저 재료를 사용한다 했는데, 지금 오늘은 이 천으로 재료를 바꾸고 거기 이제 광촉매 도료로 미세먼지 저감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 천으로 사용하는 게 좋은 건가요, 여전히? 저희도 이제 그 안에 네. 형태적인 부분을 조금 뭐 엠비파판이나 다른 추가적인 요소들로 표현을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어, 숲이라는 요소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잎들이 흩날리고 이런 부분들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천이 좀 최적화되었다고 좀 생각을 했었고, 여기다가 이제 방수 스프레이 및 그 광촉매 코팅제를 쓰게 네. 되면 이게 밖에 외부 환경적 요인에서 더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직까지는 천을 선택을 했는데, 또 다른 또 추가적인 디벨롭이 나오면 그런 재료들을 바꿔 나갈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 뭐 육각형으로 만들어서 확장되는 모듈로 이렇게 하는 방식은 좀 재밌긴 한데, 이게 또 요거 하나만 딱 만들어 놓으면은 아까 그 메인 렌더랑 파빌리온 그 렌더 동영상에서 또 보듯이 좀 그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잘 전달될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떠세요? 지금 요런 형태, 저 요번에 디벨롭을 하면서 이런 형태 하나와 그다음에 이제 나무 하나하나를 유닛으로 작용해서 여러 개가 좀 연한 모습을 표현을 하는 그 안이 두 가지가 나왔었는데, 그런 연결성, 확장성을 보여주기에는 저희도 그런 방안이 더 잘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더 회의를 통해 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투시도를 굳이 이거 하나만 만들 필요가 있나 싶긴 하거든요. 오히려 그냥 좀 이렇게 더 많이 만들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약간 그 제한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앞서 그 도시에 적용된 모습처럼 뭐 여러 개의 그 연결된 유닛 구조들을 좀 이렇게 통해서 이런 버추얼한 경험을 좀 하게 해주고, 뭐 모형 이거를 진짜 1대1 스케일 모형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뭐 그거 뭐 1대1로 스케일로 만들려면 어느 정도 예산의 제한도 있고 뭐 시간도 있고 뭐 노동력도 제한돼 있으니까 그거는 하나만 만든다, 뭐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굳이 이 컴퓨터상으로 보여주는 측면에서 이거를 딱 이렇게 제한적으로 보여주는 게 저는 좀 뭐 굳이 이 팀의 아이디어를 좀 뭐 축소시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떠세요? 그, 나중에 앞으로 다음 전시가 이루어질 때는 조금 더 그런 유닛이 모듈화가 돼서 변형이 되는 모습을 조금 더 컴퓨터 상으로도 더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네. 미처 못했어. 다른 분들 뭐 의견 있을까요? 혹시 건국대학교에서 따로 또 질문이 있으시면 이 시간에 튜터님께 질문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드려도 네, 될까요? 네. 그 1차 때만은 좀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들이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뭘 하고 좀 하셨었는데 네. 이번 2차 때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여지는지가 좀 많이 궁금합니다. 뭐 전체적인 저는 어쨌든 이 제안 일종의 이거를 제안서라고 보면은 이 영상에서는 좀 전체적으로는 잘 느껴지는 편인 것 같아요. 영상에서는 그래도 이 팀이 전달하려고 하는 바가 좀 명확하게 어느 정도 좀 정리가 잘 됐구나라는 느낌을 받는데 1차에 비해서. 근데 그런 게 있는 거죠. 결과물로서 그래서 이게 그래서 미세먼지를 얼마나 저감을 시키고 있는 거고 그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어떤 테스트들이 얼만큼 되었는가? 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빌리온을 어쨌든 좀 작업을 할 때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지금 이제 목업 작업들을 앞으로 남은 3주 동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광촉매 도료를 정말 사용을 해서 뭐 미세먼지 저감하는 부분들을 얼마나 뭐 효과를 좀 거두고 있는지 뭐 이런 테스트를 좀 해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실제 이제 만들면서 목업 모델 뭐 작게 만들어서 뭐 그게 어떤 1대1로 가기 전 단계에서의 어떤 가능성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결과만 보기에는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미세먼지가 저감된 파빌리온의 어떤 기능의 파빌리온이다라는 게 사실은 좀 많이 잘 안 보이는 부분도 있고 약간 저는 이거 하나만 딱 지어져 있으면은 그렇게 흥미로운 파빌리온은 아닐 것 같아요. 오히려 아까처럼 뭔가 이렇게 전체가 딱 뭐 이렇게 여러 개 유닛들이 조합되어 있는 파빌리온이 좀 지어졌을 때 더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이게 결국은 그 모듈이라는 게 그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 일종의 육각형의 형태가 굉장히 부분의 어떤 모듈로서 이렇게 딱 존재하는 거고, 근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모여져야지 전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뭐 어떤 어셈블링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셈블링 했을 때 전체가 되는 게 있고, 뭐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니면은 이거를 뭐 정말 홀이라는 어떤 전체라는 게 있으면 사실은 건국대가 보여주는 경우는 사실은 이 굉장히 부분인 거죠. 오히려 저는 이 전체와 부분의 어떤 상관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고 전체와 부분을 번갈아 교차시키면서 계속적으로 보여줘서 우리가 부분을 보면서도 전체를 좀 상상할 수 있고 전체를 보면서도 부분을 좀 상상할 수 있게끔 약간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훨씬 이 안이 좀 더 이 안의 장점인 것 같아요. 이 안의 장점을 좀 더 극대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좀 방향을 잡고 했으면 좋겠고요. 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좀 최종 그 테스트들 뭐 이게 만드는 거에 대한 테스트일 수도 있고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어떤 기능적인 테스트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좀 더 잘 보완을 하면 좀 결과 좋은 파빌리온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또 네. 궁금한 점이 네. 저희 천 말고
네. 또 다른 어떠한 재료를 혹시 사용할 수 있는지 좀 그런 네. 방안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저게 그 천으로 사용을 한다는 게 왜 천으로 사용하는 건가라는 게 사실 좀 궁금해요. 뭐 지난번에 제가 약간 사례로 보여줬던 것처럼 저게 뭐 어떤 뭐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뭔가 움직이는 거를 구현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은 천이란 요소가 그냥 가벼워서 단순하게 그 라이트 웨이트여서 사용을 하는 건지 약간 이런 본인들의 의도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굳이 그게 뭐 이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뭐 꼭 가벼워야 되는 것도 아니다 하면은 뭐 목재에다가 그렇게 목재를 저런 일종의 콘투어링해서 만드는 방식으로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뭐 목재 말고 다른 어떤 이 판을 만드는 결국은 이게 선형의 판인 거잖아요. 그쵸? 이게 지금 여기 보면은 결국 이런 형태들 이게 하나씩 하나씩 쌓여서 어떤 서페이스를 이 지붕에 이런 서페이스라고 해야 되나? 그걸 만드는 건데 그런 다른 재료를 찾아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 재료를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팀에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근데 뭐 다른 뭐 리사이클하는 뭐 재료를 좀 써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재난에 살다라는 주제에 적합한 어떤 재료 탐구와 뭐 리서치 이런 게 좀 더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다른 뭐 또 다른 분들 뭐 의견 있으신가요? 건국대학교에서 혹시 또 따로 질문하실 게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다음 의견 교류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참여자분들과 다른 학교 참가자분들 중 질문이 있으신 분께서는 편하게 마이크를 켜고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지대학교 학생인데요. 저 지금 소리가 음악 소리와 겹쳐서 나는데 혹시 마이크 조절이 가능하신가요? 아니요. 조절이 안 되는데 그럼 다음에 할까요? 채팅으로 남겨주세요. 음악 소리가 너무 네, 커서 채팅으로.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럼 채팅으로 남기실 동안 이화여자대학교 질문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질문 진행해 주세요. 네, 일단 발표 내용 너무 잘 들었고 또 파빌리언에 있어서 바람이 좌우로 불면서 이렇게 파빌리언의 주변의 공기가 정화된다는 것이 되게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런데 파빌리언 사용자는 일단 파빌리언 그 필터 아래에서 어떻게 경험하는지 가 궁금하고 그리고 정화된 후에 천 필터에서 미세먼지는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서 필터에 만약 그 먼지가 붙어있는 거라면 사용자가 필터 아래에 있을 건데 먼지가 떨어지게 되면 사용자에 있어서 좀 불편하지 않을까? 등등의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파빌리온 내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미세먼지가 정화된다는 느낌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앞쪽에 이 숲이 미세먼지를 정화한다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안에 있으면 어떻게 보면은 숲 안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거를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광촉매 도료가 보면은 이제 화학적으로 이런 미세먼지를 분해시키는 요소들인데 이제 이게 먼지가 떨어지거나 이제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어차피 나중에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예를 들어 비가 오게 된다면 그런 부분이 다 씻겨 나가고, 아니면 그냥 비가 오지 않는다면 이게 천에 붙어서 척되고, 그래서 이게 막 흩날리고 먼지들이 흩날리고 이런 효과들이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논문을 바탕으로 일단은 그 확실성을 일단은 진행하는 걸까요? 아, 네, 그 광촉물의 도료가 실제 많은 지금 아파트에서도 대체 페인트 및 여러 코팅제로 사용이 되고 있고, 현재 광촉매 도료는 뭐 이제 잘 알려진 재료가 아니지만 실제 많은 부분에 쓰이고 있는 재료들이기 때문에 논문이나 실제 사례들로도 알 수 있고, 저희가 지금 광촉매 페인트와 코팅제를 사가지고 실험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다음에 보시면 이제 그런 저감 효과들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제가 약간의 보충 설명을 좀 하자면은, 이게 약간은 그냥 휴게 공간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부 공간에서의 휴게 공간이 되는 것 같고, 또 아까 저 패브릭이,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뭐 패브릭이 될지 어떨지는 뭐 확실하게 결정이 된 건 아니지만, 저게 일종의 그늘막을 형성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늘막을 형성해서 뭐 오늘 같은 이 무더운 날씨에 뭐 사람들이 뭐 태양빛을 피하거나, 아니면 뭐 비와 어떤 눈을 좀 피하는 뭐 그런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패브릭이 아니라면.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패브릭 이외에 다른 재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죠. 어쨌든 지붕이 있는 어떤 공간에서 좀 휴식을 취하는 공간 정도의 기능을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도심에서. 사실 뭐 그 광촉매도료도 근데 이론상으로는 맞아요. 이론상으로는 저게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미세먼지가 자연스럽게 화학 그 성질을 바꿔서 없어지는. 근데 사실 뭐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여러 좀 실험들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 자체적으로 그 검증된 어떤 결과를 좀 더 보여주는 게 저는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논문적으로나 뭐 이론적으로나 그게 가능하다, 약간 이런 뭐 이론적인 설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거보다 좀 자체적으로 좀 더 그거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만들면 훨씬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뭐 질문, 명지대학교 학생 한 명이 질문을 했네요. 제가 읽어드리면, 광촉매 도료가 햇빛이 닿아야 미세먼지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인데, 도료를 바른 천들을 겹겹이 두는 게 과연 옳은 문제 해결 방법인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대답을 좀 해볼까? 그러한 부분은 이제 저희가 저기 보시면은 모형을 지금 10대1 스케일로 만든 건데, 그 보면은 되게 촘촘하게 보이실 수 있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만약에 구현이 된다면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의 그 거리가 거의 이게 한 7, 8cm 정도 되는 그런 거리가 되는데, 여기서 햇빛이 사실 한쪽 면에서 뭐 들어와서 이 그늘이 생겨서 햇빛이 닿는 게 아니고, 사실 보면은 그 햇빛들이 반사돼서 계속 반사되면서 그런 햇빛들이 지나가는 거라서, 그런 그늘 때문에 이게 광촉매 도료가 미세먼지 저감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저희는 지금 그런 햇빛은 어차피 지나가기 때문에 최대한 그러한 접촉 면적을 넓히면 넓힐수록 더 많은 공기가 저희 레이어들에 와닿고, 그래서 그럴수록 더 미세먼지가 더 저감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진 그런 레이어들의 구성이기 때문에, 햇빛은 어쨌든 여러 방면에서 들어오고, 그리고 그런 햇빛들도 반사되고 이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미세먼지 저감 효과 더 앞으로 실험을 해봐야겠지만 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일단은 뭐 아까 앞서도 얘기한 이 건국대의 시도들이나 이런 실험들이 굉장히 좋고요. 전체적으로는 뭐 사실 근데
그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을 나온 것처럼 약간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크리틱을 받을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게 정말로 어떤 미세먼지 저감이 정말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증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자료들이 실험 혹은 어떤 자료들이 추가되면 훨씬 좋을 것 같고 약간은 이런 거죠. 이런 질문도 되게 저는 좋다고 느껴지는데 그렇게 격하게 두는 게 일종의 이 디자인과 이 재료에 대한 사용으로 적합한 방식인가에 대한 의문인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건국대가 한 발 더 나가려면은 이 재료에 대한 사용과 본인들이 만든 디자인과 좀 더 일치가 된다거나 혹은 그거를 좀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응용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은 어쨌든 건국대 학생들이 좀 한 발 더 나갈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좀 접근해보고요. 또 다양한 실험들 해보면서 이게 단순하게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이렇게 미적인 혹은 어떤 구조물로서 의미가 있는 그냥 딱 그런 파빌리온이 아니라 일종의 약간의 기능적인 역할을 받는 거니까 사실 그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환경적인 어떤 이런 기능을 좀 담는다는 게 이게 무슨 기계 장치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런 건 실제로는 사실은 어려운 거죠. 근데 어쨌든 저는 굉장히 좋은 실험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좀 그런 부분까지도 잘 이야기하고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